생송 3기 사회문제 행정심판 문제들이고 다 A급 이상이기 때문에 핵심 쟁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의 경우에 정문계 거부했는데 그 거부가 일부가 세 번째 줄에 성적 분포도 부분은 비공개 이익이 커서 적법이고 네 번째 줄에 이 데이터 부분은 공개되는데 공개 이익이 커서 거부가 위법이니까 통상의 거부와는 달리 일부가 위법이죠. 일부가 위법이니까 물음 2에 일부 취소 제기, 물음 1에서 일부 취소 제기를 묻고 있죠.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취소 가능하다라는 판례예요. 자, 문제 1번에 물음 1번에 이 거부에 대해서 갑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가 로마자 2번 목차죠. 행정심판의 종류 5조에 있죠. 5조인데 본질적 구제 수단인 의무행심판만 가능하다라는 부정설이 있지만 긍정설 별도의 조문에 있기 때문에 취소, 무기하게 심판 둘 다 가능하다. 선택 가능성. 요 쟁점 모르는 수험생 꽤 있어요. 잘 챙겨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부 취소 심판이 가능하면 취소 심판을 갖다. 그러면 위법한 부분만에 즉 데이터 부분만에 분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취소의 기준, 분리 가능성, 판례 많이 써줘야 되겠죠. 왜냐면 배점이 높기 때문에 기재 부정령 두 문자 해가지고 많이 쓸수록 가점입니다. 가점입니다. 원래는 관련된 것만 써야 되는데 노무사는 배점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출제된 거 채점된 거 봐도 역시 판례 많이 쓸수록 점수를 많이 줬어요. 물음 2번의 경우에 갑이 거부 취소 재결을 받았을 경우에 행정청이 부담한다. 그러면 이제 인용 재결에 따라 행정청이 부담하는 의무 기성적인데 거부 취소 재결이니까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가 이제 국법에서는 2항에서 49조 2항에서 이행 재결에 대해서만 있었는데 지금 그때 쟁점이 됐던 게 거부 취소하는 것이니까 형성 재결에 대한 재처분 의무 인정 여부. 그걸 쓰는 게 이제 1번에 로마자 2번에 재처분 의무인데 1번에 쓸 내용이 형성 재결에 대한 재처분 의무 인정 여부, 부정설, 긍정설 있다가 판례 인정했고 개정안에서 신법 2항에 도입되었다. 요거 쓰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잘 모르는 수험생 역시 많아요.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을이 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실효성 확보 수단 집행력이죠. 집행력. 권리구제 수단이 목차이고 1번은 이제 50조의 직접 처분은 단서에 의해서 정보를 원처분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요 정도 간단히 써주시고 2번에 따라서 이제 간접강제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된 집행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오는 게 간접강제니까 간접강제는 좀 충실히 상세하게 의, 취지, 요건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득점 포인트죠. 다음에 문제 2번 변시, 이 변시 문제이고요. 특이급 계속 찍고 있습니다. 문제 2번의 경우에 아래쪽을 항상 먼저 보는 거죠. 을이 심판법상 요구되는 심판 절차, 가능성 절차, 기간 등을 알리지 않았음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여기 거부, 이 사건 처분 항상 가로 안에 있다고 했었죠. 거부 처분. 그래서 갑이 직접 상대방이에요.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 알리지 않았다. 불고지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58조 1항의 직권고지의 경우에 직접 상대방에 대한 것이고 고지 의무가 있다. 2항의 신청 고지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고지에 속한지 쓰고 그 다음에 고지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 위반했다, 위법한가, 고지 규정의 취지, 판례 훈시 규정이니까 적법이라고 보지만 강행 규정으로 봐서 위법성을 도출하는 게 좋은 답안이 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어느 고지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안 쓰시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여기 훈시, 강행 규정은 좀 그래도 많이 퍼져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은 행정심판법상 효과, 불고지 효과 쓰면 되는 것이고 크게 1번 절차 불고지, 2번 기간 불고지 나눠서 조문 베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문제 3번 18행시 변형 문제인데 기출 문제인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행정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 개선명령 자기에게 유리한 개선명령을 갑 등의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공장에 발령하도록 요구했는데 수익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부작이죠. 부작이. 그래서 로마자 2번의 목차는 부작위가 성립하는지 요건에 따라서
요건에 따라서 포섭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판례에 따르면 법령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청권이 있다는 점은 이게 이제 부자이가 개선명령이 재량이지만 생명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에 대해서 위해가 급박하다. 그럴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것이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에 재량이 영으로 수축돼서 기속행위가 된다는 점을 1번에 이제 사안에 적용해서 신청권이 있고 부작위가 성립한다. 요거를 밝혀준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권이 있으면 응답 의인가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부작위 위법하다. 위법성까지 써주면 가점이죠. 위법해야 구제 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심판법성의 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본안 심판이 1번에 써줄 내용이 의맹 심판인데 의맹 심판에 의 취지 이런 걸 써주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구제가 된다. 즉 수익적 처분이 발령된다는 점을 43조 5항의 인용재결로 논증하시는 거예요. 인용재결이 뭐예요? 처분재결. 이 사안의 처분재결이 뭐예요? A2가 직접 개선명령을 발령하거나 그럼 개선명령이 나오니까 본질적인 구제가 된다. 이 점을 논증하는 게 포인트고요. 또는 처분명령재결. 이 사안의 처분이 개선명령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럼 원처분청이 이에 따라서 기속력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하면 본질적인 구제가 된다. 이렇게 논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임시 개선명령을 받는 수단이 31조의 임시처분, 가구제 수단 가운데 그래서 임시처분에 대해서 역시 핵심은 인용 결정으로 임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아서 본질적인 구제가 된다. 이렇게 논증하시는 게 고득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고득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